네, 저는 학사 142기 윤도웅 중이라고 하고요. 네, 2019년 6월에 이제 임관을 해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보전략비서관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그리고 지금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홍보분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공군통역장교 홍보 업무를 맡은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시국하고 겹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분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대면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저녁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면 설명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정말 기쁘고요. 사실 홍보분과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배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사실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 정말 지금까지 다 비대면으로만 뵐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던 점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말 이번 기회가 저한테는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제 간략하게 드렸고 오늘 같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현역 통역장교분들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설명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지금 현역 후배도 몇 명 못 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 입대도 안 하신 분들 보게 되다니 좀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142기여서 요번에 이제 전역하는 안재휘 중이고요. 이제 저도 이제 윤도웅 중이랑 같이 이제 오산에서 저는 이제 연습훈련처 연습과에서 1년 근무를 하고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으로 이제 시험을 쳐서 올라왔습니다. 아마 대구 출신인 사람들께서는 되게 잘 아실 안건인데 이제 저는 공공항 이전 사업단에서 지금 한 2년 지금 다 돼가고 이제 올해 전역하면 이제 끝이고 저는 이제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모두 원래 이제 군 생활 자체가 3년인데 이제 소위 때 총무분과로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총무분과를 하고 총무분과장이 되고 1년 동안 총무분과장을 하고 이제 6개월 동안 부회장을 해가지고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대면 설명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 저희 들어왔을 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들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는 좀 놀랍고 되게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옆에 대단한 142기 선배님들께서 이제 먼저 하셨는데 저는 이제 146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분과에서 가장 이제 제가 가장 이제 기수가 최신 기수여서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임관한 지 1년도 안 됐고 그리고 홍보분과에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도웅 선배님께서 계셨던 작전계획처, 작전계획과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오산 통역장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직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작전사령부, 오산에 있는 작전사령부에 되게 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6월에 임관하고 9월에 수료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 6개월 동안 일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이 많은 부서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뉴스에 연합지휘소 훈련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CMST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합지휘소 훈련이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분과에 들어온 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벌써 후배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드렸고요. 사실 진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이제 3, 4년 전에 이 설명회 자리에 제가 이제 지원자로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통역장교로서의 삶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싶었고 또 공군에 있어서는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훈련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지금 제가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제 3년의 군복무 기간이 끝났잖아요. 근데 끝났을 때 느꼈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공군 통역장교에 온 게 참 잘한 결정이었다. 그게 사실 지금 지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끝까지 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런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셋 말고 또 공군 통역장교회 회장님께서도 전역을 하신 분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나면은 이제 공군 통역장교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 과정과 그런 점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조금 행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학사 149기 모집 일정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원서 접수가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4월 1일까지였죠. 4월 1일까지고 1차 전형이 4월 30일이었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5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가 좀 잘못됐나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1차 전형 시험 날짜가 육군하고 좀 겹친다고 들었거든요. 4월 30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최대한 저희 공무원 인사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 시험 날짜를 조금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육군도 응시를 하시고 공군도 응시를 하고 최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서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인사과에 좀 잘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차 시험 때 그 번역 시험이 영작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순수히 그냥 번역만 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좀 해서 김승국 원장님께 저희가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공군 통역장교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습니다. APOS 인스타인데 여기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모집 설명회라든지 Q&A라든지 여러 뭐 소셜 행사들이라든지 저희 이제 공군 통역장교의 활약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팔로우 해주시면 또 통역장교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OS의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수십 년의 어떤 전통을 가지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분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통역이라는 업무가 연습하는 거랑 실제 맞닥뜨리는 거랑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이 이때 뭐 준비를 했고 또 그리고 교육도 받으면서 통역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처음 통역하는 자리에서 엄청나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회의였어요. 사실 물론 모든 회의가 다 중요한 회의고 제 일을 잘 해야 되지만 그때 이제 제가 통역을 맡았던 분이 한 소령 중령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점점 사이즈가 불어나요. 막 갑자기 원스타가 오시고 그러다가 쓰리스타가 오시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국가안보실로 가니까 안보실장님을 통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이 통역에 대한 정말 체계적인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 정말 크게 활약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공군 통역장교 그리고 APOS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사훈련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군사훈련을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국방어학원에서 물론 요즘에 이제 국방어학원이 이제 코로나 격리시설로 또 사용됨에 따라서 다른 장소를 또 대관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종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군사 약어를 주요하게 좀 배우는 단계예요. 저희가 통역장교로 임관하게 되면은 숙달해야 될 군사 약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큐카드를 만들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어 개수가 한 1,2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약어들이고 그 외에도 사실 군사 약어 사전만 보면 엄청 두껍습니다. 군사 약어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역장교에 있어서는 탄창이죠. 약어를 많이 알수록 우리에게 탄창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국방어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으실 때 군사 약어를 정말 이렇게 숙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전사령부로 넘어가게 돼요. 작전사령부로 넘어가면은 이제 직무교육을 받게 되는데 일단 이제 공군에 관련해서 핵심 작전 개념과 이제 기반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 제가 작전 계획처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작전 계획처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후배분들의 이제 작전 관련 교육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슬라이드 수가 100장이 넘었어요. 정말 그 공군의 어떤 작전에 대해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상세한 내용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교육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번역 관련해서 실무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통역을 어떤 통역들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역 선배들이 이제 세미나 차원에서 이제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방부나 합참이나 그런 VIP 전속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이 오산 작전사령부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 근무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합훈련을 참가하기 한 2-3주 전에 그 작전사령부에 있는 그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서들에 들어가서 직접 근무 경험을 쌓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역 기회나 번역 기회도 얻어서 한번 실제로 지금까지 연습해봤던 거를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작전사령부 직무교육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연합훈련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연합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어느 자리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 뭐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통역이나 번역을 해야 되는 소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정말 백투백으로 미팅들이 잡혀 있고요. 이때 진짜 그 개인의 역량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단계별로 나눠진 그런 교육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정말로 중요한 국방부나 합참, 그리고 그런 VIP 전속 자리에서 바로 투입이 돼도 바로 통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통역 장교를 육성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APUS의 어떤 하나 일종의 브랜드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어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어떤 이 통역 장교의 기본이 되는 군사 약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작전사령부로 넘어가서 이런 군사 지식들과 핵심 작전 개념들을 습득을 하고 실제 통번역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무가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자대 배치죠.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능력 중심의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다른 기준 없이 여러분의 성적표 하나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희망하는 자대 배치를 이제 순서로 이제 나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배치 받으시게 될 부서들은 실무부서예요. 그러니까 작전사,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군수사, 대전에 있는 공군 본부죠. 등에서 이제 실무부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계적 교육의 일환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VIP 부서라든지 어떤 국방부의 어떤 핵심 정책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도 어렵고 정말 하고자 했던 일을 자신 있게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무부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산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정말 작전 관련된 통역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갔는데 그 국가안보실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물론 작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작전계획처에서 쌓았던 경험들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APOS 교육 과정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보실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뭐랄까 이 주변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 저의 1인분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군통역장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전방에 바로 투입하지 않는 것, 그건 저는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솔직히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서울에 좀만 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냥 인간하고 바로 가고 싶은데 왜 이런 교육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안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바로 그냥 안보실에 왔었더라면 내가 정말 잘했을 거야. 내가 정말 떨지 않고 물론 그때도 떨긴 했었지만 잘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과정들이 저희 APOS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부서에서 시작을 하고 추후에 이제 PCS라고 하는 전속 시험을 거치고 아니면은 VIP 전속 시험을 따로 별도로 치게 되는데요.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이런 핵심 정책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어학원 사진을 제가 그냥 가지고 와봤는데요. 소프트 랜딩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군사훈련을 힘들게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그런 직무교육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군사야구부터 좀 숙달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약간 쉬어가는 거죠. 템포를 조금 끊고 그리고 이때도 이제 현역 선배들의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요 보직에 있는 선배들이 오셔서 이제 경험이나 그 중요한 어떤 배워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사령부 직무교육이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사실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던 설명회 자리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전문화 교육 그리고 실제 통역에 대한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리는 것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인턴십을 거치고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로소 통역장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끔 지원하는 것이 APOS 교육 체계의 목표입니다. 그 교육 이후의 라이프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APOS 교육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다 이수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작전사, 군수사, 공본, 비행단 등 실무부서에 배치가 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가 VIP 부서 전속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관하고 나서 바로 이런 시험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P 부서에 이제 들어가는 부서들은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트리가 이제 PCS 전속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수당 이제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국방부나 또 국방부 산하의 국직 부대들이 있죠. 사이버 사령부나 국심단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 그리고 합참, 연합사 등의 이제 수도권 보직을 지원을 해서 이 전속 시험을 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보직으로 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타 파견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참이나 국방부 또 외교부에도 사실 TF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외교부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TF였어요. 그래서 외교부랑 이제 국방부가 아무래도 그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좀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TF에 파견 자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블랙 이글스 영국 에어쇼 TF가 생겨서 실제로 저희 통역장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곧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영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추이가 있는데 가장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 PCS 전속 시험을 통해서 아마 보직 이동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군 통역장교 편제 배치도예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러프한 가이드니까 너무 이 숫자에 대해서 뭐 이게 정말 정확하냐 이거는 저도 이제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지만 그냥 러프한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이제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제 60% 정도의 보직이 이제 수도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20%, 그다음에 공군 본부와 이제 기타 비행단 등이 이제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짧게 보직 관련해서 뭐 요즘 뉴스에 국방부 이전 이런 관련해가지고 많이 떠들썩해서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군 통역장교를 오기로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그냥 나는 국방부에서 일하고 싶어서 오는 거다. 아니면 차라리 병사를 가겠다 마인드로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끝에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처럼 비슷한 이제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전역하기 전까지는 용산 나가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이 차트가 생각보다 향후 5년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저희 비공식적인 답변이지 이게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나름의 리서치를 한 결과로는 향후 5년 동안은 이 넘버가 굉장히 안정적일 거다라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전속시험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무부서의 자대 배치를 받으신 다음에 한 1년 차, 1.5년 차쯤에 이 PCS 전속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내가 과연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성공 비율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근무한 지 한 1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사실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속 시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근무 부서들은 뭐 저희가 다 나열을 한 건 아니지만 뭐 국방부에 이런 정책 부서들이 있죠. 미국 정책과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고 국제 정책과도 그렇고 대북 정책과 등이 있고 합참에는 이제 전작권 추진단이 있고 작전 부서 등이 있고 연합사에도 이제 작전 계획처라든지 기획처, 연운처 등의 여러 부서에 또 자리가 있습니다. 또 국직 부대들도 있죠. 거기에 국신단이나 사이버 사령부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APUS 주요 보직 현황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되게 라프하게 리서치를 해서 가지고 온 넘버라서 유기적으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VIP 전속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방부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이 되겠고요. 그 외에 국방부 안에 한 11자리, 합참에 6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체계적인 APUS 교육 과정을 통해서 1년차 때까지 역량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서울에 있는 주요 정책부서에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사진을 이제 붙여서 이제 공군 통역장교의 활약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서욱 국방부 장관님 바로 옆에 이제 전역한 주요성 통역장교, 예비역 통역장교의 모습이고요. 네, 그 옆에도 저희가 사실 한 5년 전부터
여성 통역장교 비율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계셔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몇 년이 안 됐는데 네, 앞으로도 쭉 이런 좋은 트렌드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F-35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방산 관련된 통역 자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군수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 업체와 특히 뭐 로키드 마틴부터 해서 보잉사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방산 업체하고 실제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도 저희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인 게 거기에서 그런 어떤 방산 교류에 대한 그 경험을 쌓으시면 그게 나중에 실제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방산 기업이나 이런 쪽에 또 취직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그게 그 통역장교의 경력이 굉장히 그 굉장한 플러스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선배님들 중에서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방산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많으시고요. 여기 네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참모총장님 통역하셨던 분인데 네. 옆에 이제 서 계시는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외교부예요. 외교부인데 외교부에도 이제 통역장교가 파견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좀 이제 흥미로웠던 점이어서 가지고 왔고 네. 이렇게 여러 부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 그리고 국방 정책, 방산 등 여러 이제 중요한 분야에서 통역장교가 그 역할을 오늘도 네,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 모집 일정은 제가 수정을 했었었는데 이 슬라이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 그다음에 일단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군통역장교회 회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